안녕하세요. 주린센터TV입니다. 2021년 5월 15일 토요일 녹화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슈팅을 줄 수 있을 만한 차트와 종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회사의 상황에 대한 기본적 분석은 배제한 채 차트의 기술적 분석, 즉 차트 분석만을 가지고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인지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분석에 더하여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기업의 내부적인, 외부적인 상황, 테마, 재무 상태 등 기본적 분석이 더해진다면 더 신뢰성이 높은 분석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는 단기간 슈팅이 나온 종목이 몇 종목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같이 공부했던 카스, 특수건설, 에이프로젠, KIC와 같은 몇몇 종목에서 상한가 또는 큰 슈팅이 나오면서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했던 경험이 보람있게 느껴졌습니다. 대응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관심있게 보는 것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다음 주 슈팅을 줄 수 있을 만한 차트상 슈팅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공부했던 종목들도 섞여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국파마입니다. 큰 상승 이후에 하락하는 과정에서 암매물대가 이렇게 잘 소화되는 모습을 보고 이때 슈팅 예상 종목으로 소개시켜드렸죠. 이후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한가 이후에 주가가 앞매물대에 밀려 내려왔는데 지금 이 거래량에 실린 장대 음봉이 우선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장대 음봉 이후에 하락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태로 흘렀는데요. 이번 주에 세워진 캔들만 보면 이 장대 양봉의 상단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 앞에 차트 흐름과 비슷하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 구간을 생각하지 않고 본다면 이렇게 작은 박스권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음 주에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이 박스권 상단을 뚫고 상승할 수도 있는 차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음 주에 슈팅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종목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부국철강입니다. 저번 주에 선정해 드렸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작은 상승 이후에 이렇게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응선 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리뷰를 해드리냐? 이 종목은 거래량을 보면 상승하는 날과 하락하는 날의 거래량이 확연히 구분이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큰 매도세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시세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21선을 터치하기 직전이고 이 구간에서 매물대를 잘만 소화를 한다면 크게 봤을 때 정고점인 6,790원까지도 1차 상승을 해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깊고 긴 조정을 받을 때 다시 이 정고점 돌파를 시도를 하려면 그 중간에서 조정을 잘 받거나 이 정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잘 받아야만 정고점 돌파를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21선을 기준으로 터치하고 반등해준다면 그 위에서만 대응하시면 될 것이고 계속 밀려서 21선 아래에 안착한다면 관심 종목에서 삭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연제약입니다. 4월 15일에 이때죠. 슈팅 준비 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 4주 만에 이렇게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종목은 역시 하락 시 거래량과 상승할 때 거래량이 확연히 구분되었고 이 밑에서 다시 상승을 하는데 거래량이 죽지 않았었어요. 크게 보면 이렇게 꼬리를 길게 남기면서 이런 거 보이시죠? 차트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차트는 아니었지만 매집의 흔적과 같았기 때문에 소개시켜 드렸었습니다. 오늘 장중 약 16%까지 상승했다가 7.61% 상승 마감해 주었는데요. 이 앞에 매물대에 밀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이렇게 매집봉이 보이면서 이러한 형태로 상승을 해주는 차트는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이 구간을 이렇게 뚫어줄 때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예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큰 상승 이후에 밀렸기 때문에 다음 주는 당장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차트는 대응선을 이렇게 밑으로 잡고 시간을 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반등해 준다면 반등하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 타점을 잡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다음은 제주은행입니다. 이 종목은 이때 미리 말씀드렸었죠. 이런 거래량이 실린 윗꼬리를 남긴 양봉 캔들이 출현하면서 이런 흐름들을 이런 식으로 반복할 때,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날 때 유심히 보셔라. 지금 그런 흐름대로 가고 있는데 이대로 주가가 밀리지 않고 이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올 때 그때 접근하시면 됩니다. 조금 지루해질 수도 있는데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은 끈질기게 보셔야 합니다. 그러다가 원하는 흐름대로 움직일 때 대응하시는 거예요. 이런 흐름은 우리가 정말 많이 봐왔잖아요. 거래량 없이 20일 근처까지 수일 만에 무너뜨리고 몇 거래일 만에 전고점 근처까지 다시 상승, 그리고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으면서 밀리는데, 이런 봉들과 이런 거래량의 출현 정말 많이 봐왔던 차트의 흐름이니 기억하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흐름대로 안 가면 접근을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은 카스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이때 처음 말씀드렸어요. 속임수 음봉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다. 월요일에 바로 20%짜리 큰 슈팅이 나왔지만 역시 앞에 매물대에 밀려버렸어요. 하지만 제가 이후에 한 번 더 언급해드렸었는데 이 종목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도 시세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이 아니죠,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런 큰 상승이 있음에도 제가 이 종목을 한 번 더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오늘 비록 상한가 마감하여 전고점을 뚫지는 못했지만 이 고점들을 뚫어낸다면 이 종목은 한 번 더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전 고점을 이은 이 선은 누군가에게는 차익 실현으로 매도 타점이 되기도 하지만 이 선을 완벽히 뚫고 이렇게 뚫고 지지를 받는다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매수 타점이 되기도 한다 라고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오늘 이 종목이 상한가가 3,315원에서 끝나지 않고 상한가 금액이 3,500원, 3,700원 정도로 더 높다고 가정해 본다면 전고점을 강력한 장대양봉으로 뚫어주었기 때문에 상한가 따라잡기도 가능한 자리였습니다. 상한가 따라잡기는 아무 기준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매수 타점 기준으로 잡으면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어쨌든 상한가 마감하였지만 전고점을 뚫은 것은 아니죠. 그러면 오늘 상한가가 나왔으니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점으로 띄워서 시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겠죠. 점으로 떠서 매수 타점을 그냥 3,365원을 넘겨버리고 하락 한 번 없이 쭉 상승을 한다면 미련 없이 보내주면 되고, 만약에 월요일에 점으로 떴다가 다시 밀려 내려오고 반등해 준다면, 그리고 동시에 3,365원을 돌파하면서 상승을 해준다면 그때 좋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 타점을 건너뛰고 바로 가버릴 가능성도 있지만 이 갭 구간을, 점 상승한 갭 구간을 매꾸러 가고 다시 상승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매수 타점을 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월요일 호가창을 계속 보실 수 있는 분만 가능하겠죠? 참고로 이 종목은 이재명 도지사 관련주죠. 이전에 관련주들 리뷰해드리면서 대부분 관련주들이 시세가 남아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음은 유안타 증권입니다. 최근 큰 거래량을 세우면서 큰 상승을 해주었는데요. 지금 단기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며칠 전 몸통이 작은 반전형 캔들을 하나 출현하면서 단기 상승을 해주었으나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린 모습인데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지켜보면서 이 박스권을 뚫는 흐름이 나와주었을 때, 그리고 이 거래량을 상회하는 거래량이 터졌을 때 관심 있게 지켜보시다가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SK증권도 같이 공부했었잖아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증권주들 대부분이 시세 분출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승 여력이 충분합니다. 다음은 하나투자증권입니다. 마찬가지죠. 증권 주면서 이렇게 작은 박스권을 형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에 이 박스권 밑으로 내려간다면 당분간 관심 종목에서 삭제하시면 되고, 반등에 성공하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할 때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없이 반등을 해준다면 금방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갭 구간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다음 주에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지지받고 반등에 성공한다면 단기간에 이 밑으로 내려올 확률은 적어지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SJM입니다. 우선 월봉부터 볼게요. 이렇게 수년간 거의 8년 동안 하락만 했던 주식을 매수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거래량을 보셔야 해요. 이 앞에 매물대를 씹어먹을 만한 거래량이 터지는지 봐야 한다고 했죠. 일단 그런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주 교체가 이 밑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있는 이 위치는 여기 거래량이 실린 이 매물대에서 밀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단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해 놨습니다. 주봉을 보면 더 명확히 보입니다. 주봉을 보시면 이 앞에 거래량이 실린 이 앞에 매물대에서 지금 밀린 모습인데요. 이번 주에 윗꼬리, 아랫꼬리가 엄청 길게 만들어졌지만 결국 종가는 크게 밀리지 않았어요. 이번 주에 변동성이 엄청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일봉으로 보시면 일단 며칠 전 상한가 이후에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밀리면서 5일선을 이탈을 해버렸어요. 하지만 최근 큰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작은 거래량으로 이렇게 5일선을 살려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월봉으로 봤던 거래량에서 거의 절반이 이날터였어요. 만약에 이 장대 음봉에서 물량을 털었다고 한다면 이 전날 상한가 이때 거래량에 비해 너무 많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렇게 물량을 고가에서 턴다면 주가를 끌어올릴 때 이 거래량의 5배씩이나 터트린다는 것은 자주 볼 수 없는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이 종목의 유통 주식이 700만 주인데 하루에 한 바퀴 돌았어요. 털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이진 않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구간이 매물 소화를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앞에 월봉에서 봤을 때 수년간 하락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 시간을 길게 가질지는 몰라도 이 장대 양봉의 종가를 기준으로 이 위에서만 대응하시면 대응해볼 만한 차트로 생각됩니다. 15분봉을 잠깐 켜볼게요. 자, 어때요? 지금 이 장대 양봉 종가를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 밑으로, 이 장대 양봉의 종가의 밑으로 내려온다면 조정을 길게 가질 수 있으니 관망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종목은 풍강입니다. 이 종목은 슈팅 자리가 여기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이미 큰 슈팅이 한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조정을 깊게 단기간 받고 있는데 지금 1차 지지선까지 이 라인이죠. 거의 내려온 모습이에요. 거래량 없이 흘렀죠. 2차 지지선은 이 밑에 이 구간까지도 이렇게 잡아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이 1차 지지선을 기준선으로 잡고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한 차트입니다. 월봉이나 주봉을 보면 이 종목은 전고점 돌파를 아쉽게 실패했는데요. 만약 단기간 흐름을 다시 돌려놓고 전고점 돌파를 시도해 준다면 신고가를 기록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MI텍입니다. 이 종목은 월봉을 보면 이 앞에 매물대가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느리게요. 일봉을 보시면 윗꼬리가 계속 길게 남아 있잖아요. 올라가려면 계속 매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코로나19를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이 21선을 지켜주면서 우상향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꼴이 남긴 캔들들이 매물 소화가 잘 되었다면 조만간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열쇠는 거래량이에요. 지금 이날 생각보다 이렇게 적은 거래량으로 약 18%까지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내려왔는데요. 이 정도면 이제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이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꼬리의 윗부분인 고점인 5,100원을 뚫어줄 때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리엔트 바이오입니다. 이것도 이재명 도지사 관련주인데요. 정치 테마주죠. 이 종목은 이때 큰 상승 이후에 이 갭 상승 구간까지 결국은 갭을 메꾸러 내려오면서 단기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면서 N자형 차트를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거점 부근에서 무너지면서 다시 한번 단기 저점으로 보이는 자리에서 반등해주고 지금은 횡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적지 않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횡보 구간의 상단을 뚫어주려 하다가 밀렸는데요. 이때처럼 다시 자리를 잡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재명 도지사 관련주들이 다 좋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앞에 고점을 뚫기 위한 시도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종목이 이재명 관련주들 중에 지금까지 힘이 센 편은 아니지만 자리 자체가 지금 단기 바닥 근처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고 다음 주 이 거래량을 넘는 캔들이 나왔을 때 N자형 반등 차트를 다시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은 샘표 식품입니다. 이 종목은 월봉부터 볼게요. 월봉에서 지금 이 고점을 수차례 찌르다가 이번 달에 돌파를 성공한 모습입니다. 이 차트는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장대 양봉을 세워준 이 봉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이 기준으로 이후에 거래량이 터진 시세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죠. 이 종목에서 큰 상승을 기다리신 분들은 1년을 기다리셨겠네요. 어쨌든 시세가 나오지도 않았고 조정을 받을 때 크게 밀리지 않아서 결국엔 이번 달에 시세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래량이에요. 전고점 돌파를 하긴 했는데 거래량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이 1년간 조정 구간에서 주주 교체가 잘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 정도 거래량으로 돌파했을 때는 다시 한번 조정을 단기간이라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봉을 보시면 역대급 거래량은 아니지만 큰 거래량으로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다가 밀렸는데요. 어제죠. 그 윗꼬리 안에서 밑꼬리가 달린 양봉이 하나 섰어요. 다음 주 이대로 이 장대 양봉의 종가를 이렇게 지켜주면서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이 종가를 기준으로 대응해 볼 만한 차트입니다. 전고점 돌파를 기대하면서 말이죠. 지금 이 봉은 이 전고점을 완벽히 돌파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돌파를 시도하다가 밀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돌파를 하긴 한 모습인데 다음 주에 좀 더 지켜봐야겠죠. 혹시 밀리더라도 제 생각에는 조정을 길게 가져가지 않고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전자금융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 딱 생각이 나야 돼요. 상승삼각 수명 패턴. 제가 자주 나온다고 했죠. 고점은 거의 그대로고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에서 고점을 돌파해 준다면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리고 상승이 나온 이후에 조정을 받게 되면 이점 고점을 지지 삼아 재반등해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가 2차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 이때 보세요. 거래량 없이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했는데 하루 만에 무너졌죠? 다음 주에 2차 매수 타점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될 것 같은데 지금 밀린 구간에서 더 바로 밀려 내려오면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관망하시고 지금 이 고점 부근에서 살살살 조정받다가 반등해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때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신입니다. 많이 보던 그림이죠? 눌림목 구간에서 이렇게 작은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그 윗부분을 계속 두드리는 흐름이잖아요. 목요일에 박스권 상단까지 상승해 주었고 어제 돌파를 해주면서 1차 매수 타점이 나왔는데요. 이런 차트는 대응선을 이 박스권의 상단으로 잡고 다시 한번 이 대응선까지 눌러준 이후에 반등할 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상승만 해버린다면 매수 타점은 오늘 이미 지나간 것이니 관망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다음 주 슈팅이 나올 만한 차트를 알아보았습니다. 남은 주말 편하게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